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드루킹 사건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국내 정치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광덕 기자님 어떠십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정치권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일대 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러한 외교 안보 문제는 참 국론을 모아가고 이렇게 초당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불행히도 지금 현재 또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참 재밌는 현상은 드루킹 이 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고립화되고 나머지 야당이 다 이렇게 연계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요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당이 좀 고립화되는 입장이고 나머지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든가 그다음 정의당이 같은 편이고 바른미래당도 약간 정상회담 민주당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선이 좀 바뀐 셈인데 앞으로 드루킹 이 문제하고 이 댓글 조작 사건 문제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현재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선이 재편되면서 영향을 줄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뭐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다른 이슈들을 더 뒤덮고 갈 것 같다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드루킹 이슈, 남북 정상회담 이슈 어느 것들이 더 그 힘을 발휘할까요? 저는 뭐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뭐 지금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드루킹 사건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에 지금 쏠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북미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진하다고 지금 보수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까지 합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지금 보수 정당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식의 그런 식의 공세를 그 여당에서 펼 걸 알고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뭐 정상회담 결과라는 식으로 이야기까지는 합니다. 저는 뭐 보수 정당 또는 보수층의 이러한 비판 자체는 어느 정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는 필요한 대목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비핵화의 구체적 실천 로드맵이 빠졌다든지 지금 뭐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린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사실은 북한이 우리 내부적으로 남한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느껴야만 상당히 이 지금 합의에 대해서 이 남한 내에서 상당히 이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그 상당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부담을 가지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지금 위장 평화쇼라든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쳤을 때 이걸 지켜보는 부분 그 보수 지지층들이 사실은 이 정상회담에서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반쯤은 그래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쳤을 때 지지표를 먹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덕 부장님 보실 땐 이 정상회담 이슈가 역시 압도하긴 할 텐데 뭐 건전한 비판 같은 것들도 같이 수용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외교 안보 문제는 아까 제가 초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국론을 모아가고 하는데 근데 현실은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비핵화 합의문이 이렇게 로드맵들이 이행 시한을 박는다든가 이런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건전하게 무조건 뭐 비판하고 격한 말로 할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건전한 논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북한에 대한 높이고 또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논쟁과 이런 토론, 건전한 토론은 바람직하다 보는데 저 이번 뭐 정상회담을 뭐 간단히 좀 평가를 하자면 아까 전문가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거 의미가 있고 전쟁은 더 이상 없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한다는 걸 여기 앞에 한반도라는 게 들어가죠. 북핵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한반도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명문화된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폐기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언제 시한을 박는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시각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할 거니까 첫 발을 뗐다라는 긍정적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네. 또 이거밖에 안 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논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합의를 구체적 로드맵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걸 북한이 또 실제로 과거에 합의해놓고도 이행 안 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토론하면서 결집을 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자, 최재훈 교수님 마지막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정치권 가장 큰 이슈 이제 드루킹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김경수 보좌관 돈을 받았다는 이게 김경수 보좌관이 내일 이제 경찰 소환이 되는데 이 돈 관계에서 뭔가 드러나면 이게 좀 더 파괴력이 더 커질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네,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사청탁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어떻게 이 인사청탁이 이 김경수 의원까지 전달됐다. 그렇다고 김경수 의원은 지금 경남도에서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성에 이 지금 그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히 돈의 성격이 뭐냐?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 500만이라는 돈을 봤을 때는 오사카 총영사직이 500만 원 정도로 거래될 수 있는 자리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이 정치자금 배달 사고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또 뭐 과연 또 이 지금 드루킹이 이 500만 원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김경수 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일종의 미끼로 삼은 것인지 만약에 미끼로 삼은 것이 또 밝혀진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경수 의원이 약간 피해자의 측면도 또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드루킹 사건 경찰 수사 이제 지속이 될 거고요. 또 여론에 따라서 특검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북 정상회담 잘 되길 다들 바라고요. 이 정치권에서도 다들 협조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